길을 걷다 보면 종종 산책하는 강아지들을 마주칩니다. 헐, 대박 귀여움. 미쳤다. So cute. 너무 귀엽긴 한데 얘 좀 전에 만난 애 아니야? 같은 종의 강아지는 솔직히 잘 구분이 안 갑니다. 생각해보면 개, 고양이, 참새, 뱀 등등 동물들은 같은 종끼린 대체적으로 얼굴 생김새가 비슷해 보입니다. 반면에 우리네 인간들은 잠깐만 주위를 둘러봐도 아주 각양각색으로 생겨먹었죠. 왜 그런 걸까요? 오늘의 교양만두, 인간의 얼굴입니다. 기본적으로 생물의 얼굴 구조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 중 하나는 식생활, 즉 먹이를 먹기 위한 행위입니다. 먹이의 종류, 먹이를 먹는 방법에 따라 턱이나 치아 등 하관의 세부 형태가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포유류는 젖을 먹기 때문에 입술이라는 기관이 발달했죠. 인간은 불을 사용해 음식을 익혀 먹다 보니 씹는 힘이 덜 필요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턱 근육이 줄고 턱뼈도 작아지면서 복잡한 언어를 섬세하게 발음할 수 있는 구강 구조를 갖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치아 배열이나 턱의 각도, 입술 두께 등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었죠. 거기에 인간과 같은 영장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사회성. 힘도 없고 이빨도 없고 달리기도 느려 터진 인간들은 사회적 집단에 속하는 게 생존에 아주 중요합니다. 다양한 집단 속에서 살아가며 수많은 관계를 오랫동안 기억해야만 하는데요. 누가 사냥을 잘하는 사람인지 누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얼굴로 즉각 구분을 할 수 있어야 생존 확률이 높아졌겠죠. 한 진화생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얼굴 유전자는 손이나 발 등 신체 다른 부위보다도 다양성 선택 압력을 세게 받는다고 하는데요. 인간의 얼굴이 서로 다르게 보이기 위해서 눈의 위치, 코의 길이, 이마의 넓이 등 시각적 지표가 거의 겹치지 않는 방향으로 진화했다는 겁니다. 또한 인간들은 사회적 소통을 위해 표정을 사용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나보다 힘센 부족장 앞에서 눈치껏 잘 웃을 줄도 알아야 하고요. 눈 팍 깔고 불쌍한 표정도 지을 줄 알아야 오래오래 생존 가능함. 이를 위해 흰자가 잘 보이는 눈이라든지 세밀한 얼굴 근육을 가지는 방향으로 진화했는데요. 재밌는 건 네안데르탈인은 눈썹 부위 뼈가 굉장히 두껍고 딱딱했는데 현생 인류는 이 뼈가 평평해지고 매우 유연한 근육을 갖게 되었다는 거. 확실히 눈썹은 감정 표현에 굉장히 중요한 얼굴 부위 중 하나라서 이렇게 진화됐다는 게 이해가 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인간을 제외한 동물들의 얼굴은 다 비슷비슷하다고 말했었죠. 이 전제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음. 실제로 동물들도 다 다르게 생겼지만 우리가 이들의 생김새를 구별할 필요를 찾지 못한 것에 가깝습니다. 인간의 뇌에는 얼굴을 인식하고 처리하는 방추산 안면 영역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 부위는 우리가 살면서 자주 보고 접하는 얼굴 데이터에만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사는 우리는 대체로 유사한 동양인 얼굴에만 인식 기능이 잘 작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 우리가 외국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배우들의 얼굴을 잘 구별하지 못하거나 백인이나 흑인들이 동양인의 얼굴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굳이 이걸 기억하는 데에 능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뇌가 판단한 결과인 거죠. 마찬가지로 동물 생김새도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어서 구별하지 않는 거고요. 케임브리지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양을 오랫동안 돌봐온 목동들은 수백 마리 양의 생김새를 모두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은 양을 볼 때 뇌의 사물인식 영역이 활성화되는 반면 목동들이 양을 볼 때는 앞서 언급한 안면인식 영역이 활성화됐죠. 팬더 가족 좋아하는 덕후들 보면 푸바오, 아이바오, 루이바오 다 얼굴을 구별하는 것처럼 나의 필요에 의해 노력을 하면 동물 생김새도 다 구별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애초에 동물들은 겉으로 보이는 외모로만 상대를 구별하거나 소통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유독 시각 정보에 많이 의존하는 종족일 뿐 개와 고양이는 섬세한 후각으로 상대를 알아채고 펭귄이나 돌고래는 청각, 울음소리의 주파수를 이용합니다. 얼룩말이나 기린은 태어날 때부터 지닌 고유한 줄무늬 패턴으로 서로를 인식한다고 합니다. 인간처럼 얼굴의 생김새가 매우 다르도록 진화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여기 한국인, 독일인, 이란인, 케냐인이 있습니다. 다 같은 인간이긴 한데 겉모습은 완전히 다른 종족처럼 보이죠. 하지만 전 세계 사람들 중 랜덤으로 2명을 골라서 DNA를 비교해보면 무려 99.9%가 일치! 인간은 침팬지 등 다른 동물에 비해 유전적 다양성이 굉장히 낮은 편인데요. 이건 인류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유전적 병목 현상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이 거의 멸종할 정도의 사건에 처한 후 살아남은 소수의 개체가 번성하면서 유전자 풀이 좁아지는 걸 뜻하는 말인데요. 연구에 따르면 약 90만 년 전 인류의 조상이 기후변화로 인해 개체 수가 1280명까지 떨어지면서 거의 멸종할 뻔했다고 하죠. 게다가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는 아프리카 출신인데요.
5만에서 10만 년 전 소수의 집단이 아프리카를 떠나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면서 탈아프리카한 집단의 한정된 유전자들이 후세에 널리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외부보다 오히려 아프리카 내부에서 살아온 인간들이 유전적으로 훨씬 다양하다고 하죠. 인간 외에도 치타나 판다, 북부 코끼리 물범들도 병목 현상을 겪었는데요. 유전적 다양성이 낮은 탓에 번식 능력이 저하되고 질병에 취약해서 전염병이 돌면 한 번에 몰살당한 위험도 커지게 되었죠. 그나저나 인류가 유전적으로 이렇게 똑같으면 생긴 것도 좀 비슷해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사실 외형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는 유전자가 아니라 기후 환경입니다. 추운 지역의 인류는 체열 발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팔다리가 짧고 체구가 두꺼워지는 경향이 있고요. 반면 더운 지역에선 열을 빨리 배출하기 위해 팔다리가 길고 날씬한 체형으로 진화합니다. 피부색도 마찬가지죠. 자외선이 강한 적도 지방에서는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멜라닌 색소로 인해 피부가 어두워졌지만 일조량이 적은 고위도 지방에선 비타민 D를 합성하기 위해 멜라닌을 줄이는 방향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코는 기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위인데요. 차갑고 건조한 지역의 사람들은 공기가 폐로 들어가기 전 충분히 데워지고 습해질 수 있도록 길고 좁은 코를, 덥고 습한 열대 지역에선 뜨거운 열기를 빨리 내뱉기 위해 낮고 넓은 코를 갖는 방향으로 적응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얼굴은 다 조상님들이 살아남기 위해 열심히 애쓴 흔적이니 만약 거울을 부시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꾹 참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양만두였습니다.